하루하나 정치뉴스, 정치공감. 오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과문이 과연 저희한테 진심어린 사과로 받아들였을까요? 저것 또한 못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후보자님의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배경의 삶을 살아오셨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수할 수 있고 실수를 바로잡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아이들 가르쳐왔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본분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라고 하신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사과는 다른 분들한테 하십시오. 주점 등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수증은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골프장도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윤리 강령이고요. 다음에 코스 넘겨주시면 법인카드 사용 기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노래방이나 골프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적은 한 번도 네,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위해서 노래방에 가서, 단란주점에 가서, 노래주점에 가서 카드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그 MBC 본사와 지역사는 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노래방도 가도 되고, 단란주점도 가고, 노래주점도 가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는 네. 부분은 말은 단란주점이지만 좋습니다. 사실상 제가 계속해서 질문 노래방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게 노래방이라고 돼 있고 실제로는 노래주점으로 이용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문제점들 그동안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후보자 측에서는 자택에서 반경 5km는 강남구는 물론 서초 송파까지 포함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께서 살고 계시는 대치동 아파트에 반경 500m 이내에서는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반경 500m 이내에서 총 41회 약 40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보니까요. 바로 옆에 타워팰리스 있죠. 네, 도곡역을 사이로 두고 후보자가 살고 계시는 동부센트럴 아파트가 있고 그 건너편에 타워팰리스가 있습니다. 이 타워팰리스 안에 식당도 아니고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스타슈퍼 도곡점이라고 있는데 이 도곡점 슈퍼마켓에서 법인카드로 20만 원을 쓰셨습니다. 뭐에 쓰셨습니까? 이것을 이제 사적으로 시장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예, 아니요, 답하십시오. 사적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좋습니다. 단 만 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2017년 당시에 보리밥집에서 여러 차례 소액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7년 당시 해당 식당의 메뉴판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12,000원짜리 결제를 4차례 정도 했고요. 소액 결제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12,000원을 어떻게 쓰셨을까 보니까 황태구이 정식 12,000원, 고등어구이 정식 12,000원, 보쌈 정식 12,000원입니다. 이건 혼자 먹을 수 있는 거죠. 12,000원을 결제했으니까. 한 사람이 먹은 겁니다. 한 사람이 거기서 먹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미팅을 하신 겁니까? 때로는 수행기사가 따라오겠죠. 네. 제가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수행기사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수행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사를 하거나 후보자께서 혼자 식사를 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됩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법인카드 사용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기준에는 개인 비용분은 반드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카드처럼 쓰면 됩니까? 후보자님의 월급 안에 식비도 다 들어가 있고요. 수행기사의 월급 안에도 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카드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한 것들이 있어서 다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0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보리밥집에서 업무상 미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2018년 1월 8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 1월 8일 사직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제과점 두 곳에서 과자류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 과자를 사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가 이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고 이 자리에서 이 금액을 좋습니다. 어떻게 썼냐 자, 답변하지 대전 MBC 않습니다. 직원을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를 땄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불러보시죠. 제과점에서 과자를 사서 그것도 서울과 대전에 있는 제과점 두 곳에서 과자를 사서 했다라고 직원들이 줬다고 하는데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들어보시죠. 볼륨을 좀 키워주십시오. 저희 부서는 금융감독원이 사장 역할을 안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한 달 동안 거의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 출근도 안 하는데 법칙을 있었다는 거는 그쵸 말이 안 되죠. 본인은 계속 해명을 그 논리를 만들어낸 거고 굉장히 미치겠어요. 근데 인상스럽게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구나. 사임하기 한 달 전부터 이제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이것도 사실잖아요.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예 구경을 못했던 걸 기억을 하고요. 서울에 사서 기사를 통해서 이제 뿌렸다. 그럼 결국 받은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런 내용도 있나요? 주변에 누가 이걸 받았다. 전체 직원들한테 좀 그런 걸 하면 소문이 나잖아요. 네. 팀장이든 뭐를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분명히 제과류를 사서 직원들에게 나눴다고 하는데 그 제과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주장대로 계속 하시겠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줬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만 원이 허투루 쓰여졌으면 후보자 자리를 내려놓겠습니까? 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내려놓겠습니까? 여기서 사퇴하겠습니까?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예, 아니요.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사퇴하겠습니까?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단 사퇴하겠습니까?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이진숙 내정자님,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예 아니오라고 묻는 것은 잠깐만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잠깐만 했습니다. 김영 간사님 죄송합니다. 답변 중단하세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만약 그 특정 정당의 대표 소환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아니 민주당 공당의 대표가 동네 북입니까? 아까 분명히 잠깐만요. 한동훈 위원장도 소환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도 소환하지 마세요. 네, 김영 간사님 죄송합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예, 이거 정지 안 시킨 상태로 정지 안 되겠어요. 시켰기 때문에 계속 돌아갔어요. 간사님, 최영도 간사님 끼지 마시라니까요. 자 5분.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아니오인데 답변하지 않게요는 그 질문이 없다는 점. 증언하고 지금 증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저는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아 증인 아닙니다. 간사님. 아닙니까? 네. 후보자. 네. 그러면 예 아니오로 답변하는데요. 예 답변하지 아니오로 않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이요? 예 아니오라고 나눠서 답변하라고 하는 질문은 것은 제가 하는 거고 답변은 후보자가 하는 폭력이라고 겁니다. 생각합니다. 폭력이요? 자 잠깐만 질문.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좌파들은 집요하다, 독하다. 그들과의 싸움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독해야 한다. 이건 뭐 지지하는 발언인가요? 그것은 거짓말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쁘다고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네. 평소에 좌파를 늘 비판하고 문제 있다고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이게 좌파다라고 하면 그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지. 이 기본적인 3단 논법도 모릅니까? 됐어요. 답하지 마세요. 이진숙 TV의 영상물들 왜 비공개 처리했었죠? 답변 드릴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혀 떳떳하고 전혀 부끄러운 아니, 게 질문을 없어서 이해 못해서요? 왜 법인 비공개 카드를 처리했냐고요? 공개했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왜 비공개 처리했냐고요? 유튜브 답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비공개해놓고 비공개한 것이 드러나니까 또 바로 삭제를 하셨어요. 그 전에 의원 질의에 서면 질의에 뭐라고 했냐? 영상이 없다 그랬어요.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고 거짓말하신 거고 증거 인멸하신 겁니다. 답변 기회 안 드립니다. 극우로 평가받는 표범관 씨하고 그 동영상 찍고 그렇게 영상 올려놓은 거 드러날까 봐 그게 겁났습니까? 또 혼자 자문하는 거니까 답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PPT 띄워주세요. 네,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네, 법카를 1억 4,279만 원 썼고 항목도 그냥 쭉 보시라고 국민들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잠깐 질문을 하나. 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크게 두 차례입니다. 한 번은 바그다드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선봉대가 됐을 때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 얼굴 그중에 어떤 것이 이진숙의 본질인가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후보자는 5.18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후보자 개인은 장관급 공직자 후보로서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마음속으로 긍정합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5.18을 민주화를 위한 본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을 묻습니다. 제가 그 본인의 마음속을 묻습니다. 정선배라고 답변하십시오. 불렸던 그 정 위원님께 5.18에 말씀을 대해서 드리면 답변하십시오. 건건에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건건이 아니고 가치관, 역사관,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나라 묻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역할을 했던 사건이라고.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광주 시민의 학살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건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다른 분도 다른 건건이라는 건을 건 답변이 물어보시기 아니에요. 때문에 무성의하고 저는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저는 자, 우리나라 법이 규정한 것을 준수하고 잠깐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을 넣어야 한다고 했던 발언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작년 5.18 기념사 때 윤석열 대통령은 5.18은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합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대통령 말에 동의합니까? 5.18에 대한 대통령의 대통령 말에 말과 우리나라 법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5.18 당시에 광주 MBC가 불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보도한 데 격분한 광주 시민들이 광주 MBC를 불태웠습니다.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규정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발언이고 SNS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공직 후보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오늘 청문회에 왔으면 자신의 인생이나 철학 그리고 방송 관련된 정책이나 통신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 이진숙은 없다고 여기 부정하고 있어요. 서면 질의를 보면. 저는 이런 자세로 오늘 청문회에 임하신다면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직자로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서면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보내시고 자료 제출도 안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에서 이틀간 하는데 도대체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저는 걱정이 되는데 진짜 공직자로서 일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가 답변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